네, 정경민 차장님 플레이위드고 김영민 매니저 조이시티인데 원래 이렇게 업종이 겹쳐요? 섹터가 이게 겹쳐요? 겹치는 적이 많지는 않은데 많진 오늘 않아요? 묘하게 또 게임 업종 그것도 또 중소형주 두 개가 네. 딱 겹쳤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짜고 그러지 나오셨나 않습니다. 이마형이 전혀 아니고요. 없어가지고. 그러진 않고.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조이시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조이시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어쨌든 좀 뜬금없이 오늘 게임즈를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역시 옆에 차장님께서도 게임즈를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또 게임 덕후시기 때문에 조이시티도 한마디 나중에 알죠. 좀 붙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 내용적인 걸 떠나서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게임즈를 좀 갖고 왔는데 요즘에 진짜 이 코스닥 시장이 정말 놀라운 게요. 개인들이 정말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적이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그냥 하루에 그냥 3천억, 4천억씩 그냥 매일 팔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양도세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28일이죠. 배당 기준일. 이 배당 기준일 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9천억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 한 3일 동안에 팔았던 걸 도로 다 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한 거 단순 합계만 해봐도 1조 5천억이 훨씬 넘어요. 근데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또 남아 있는데 더 많이 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또 어딘지를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게임주들을 지금 정말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면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이렇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수급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이 정말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해 이제 게임 업종이 상승세가 하반기 때 특히 좀 두드러지기도 했지만 양도세 회피 물량 내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해 농사를 이제 이미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담는 업종이 또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일 때 좀 중소형 게임주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준비를 좀 해온 종목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뭐 프리스타일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게임이 농구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프리스타일 게임하고 그다음에 건십 배틀, 롤드 스카이, 그다음에 주사위의 신 요런 이제 모바일 게임 IP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내년에 이제 가장 좀 기대되는 이제 신작 게임이 프로젝트 M, 요게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게임주들은 사실 이제 NFT나 뭐 메타버스 이쪽하고 또 상관계가 없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이시티도 이제 위믹스 그 연합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하고 같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위믹스 MOU 체결을 해가지고 P2E 버전 협약 체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십 배틀이 이제 이 P2E 버전으로 출시됐을 때 나름대로 좀 이제 기대가 된다. 제가 이제 컴투스의 이제 서머너즈 클로니클 이게 아마 P2E 게임으로서는 내년에 이제 가장 좀 대규모 런칭, 가장 빠른 시점에 이제 런칭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줄줄이 이제 내년에 이제 P2E 게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무한돌파 삼국지 이게 또 퇴출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규제 때문에 P2E 게임이고 뭐고 안 되겠구나 이랬었는데 이미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북미 유럽 시장에서는 P2E 게임이 거의 이제 게임 시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도 뭐 그에 발맞춰서 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라거나 아니면 시차적으로 뭐 순서를 좀 두고 일부는 허용하되 뭐 일부 규제를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리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P2E 게임 이제 위메이드 미러4를 이을 만한 또 다른 이제 흥행작이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이제 유력 대권 후보 역시도 이 P2E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분명히 이제 게임 시장 전반적인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시장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M이라든지 건십 배틀이라든지 그리고 나이츠 사가 이런 신작 게임들에 대한 어떤 풍부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이시티고요. 앞서 제가 수급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조이시티도 수급을 딱 열어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깜짝 놀랄만한 수급이 사실은
개인들이 45만 주를 매도를 하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 조이시티 이 중소형주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이거든요. 뭐 한 6천억 정도 중반 정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50만 주를 넘게 샀단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지금 뭐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개인들은 그만큼 지금 게임 업종을 많이 비워내고 있다. 주가 상승 폭이 하반기 때 컸었던 만큼 차익 실현을 확정짓기 위한 매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수급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양도세 그거 그렇죠. 끝나고 나면 바뀌죠. 마무리되면.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되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팔았던 게임주들을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또 다시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간 안에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상승을 좀 해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사실 배당 수익을 노리고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배팅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이시티를 한번 준비를 해와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17,000원대가 상당히 좀 강한 매물 저항이 있어요.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를 그냥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꽤나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매수 밴드는 14,200원에서 14,800원, 뭐 15,000원 아래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뭐 한 10에서 15%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니까요.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12,6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놓고 가격 대응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조이시티 리스크 요인으로 오버행이 적혀 네. 있더라고요. 네. 유통 주식수 대비 뭐 1.8%에 해당하는 물량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당연하죠. 아니. 1.8%면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거래만 보더라도 네. 사실 하루에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뭐 50만 주를 담아가기도 하니까요. 뭐 오버행 물량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하나의 또 수급적인 이슈라고 보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자꾸 그런 걸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뭐 오버행 이슈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게임주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업종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그렇다고 뭐 조이시티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한 6천억 중반 정도 되는 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1.5% 정도의 뭐 매물이 나오는 건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플레이 위드에 좀 대적할 만한 종목인가요, 조이시티? 조이시티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지금은 좀 중천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게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월 달이 되면 이 자체적인 그런 좀 호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막 급등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1월 달에 좀 모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영민 매니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무료 방송 일정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네.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이번 주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이면서도 상당히 좀 저는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정말 이런 이례적인 이제 수급 상황. 이게 과연 이제 28일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이 딱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할까? 조 단위 이상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 좀 잘 주목을 해보시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이런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항상 연초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패턴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플레이 위드 역시나 뭐 게임주예요. 네, 굉장히 네.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남짓 되는 굉장히 네. 좀 작은 종목이고 좀 그만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의주시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히든 카드로 좀 남겨놓은 종목이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종목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내년 1월 달을 좀 감안했을 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꺼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그런
전문가분들이 좀 이렇게 다 얘기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통사입니다. 이게 퍼블리셔예요. 그 개발사라기보다는 개발사는 이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일단 히트한 IP로는 이제 로한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한국보다도 동남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제 실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추억의 게임 포트리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된 IP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그 플레이위드를 약간 이제 게임주의 히든 카드로 제가 봤던 이유는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높은 게임들을 지금 보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번 돈을 거의 다 올인을 할 정도로 신작 게임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히트작인 로한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2023년 뭐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내년 1부터는 역시 이제 P2E의 본고장은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요게 P2E가 좀 비롯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Seal이라는 게임이 이제 동남아 쪽에 내년 1분기 뭐 늦어도 뭐 한 3, 4월 정도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 좀 미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 Seal이라는 게임이 P2E 버전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게임을 다시 한번 이제 모바일화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 좀 내보내는 건데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포트리스의 P2E 버전입니다.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한 20년 전 정도에 이렇게 좀 저도 포를 한때 쏘는 했었습니다. 네. 뭐 저도 제대하고 네. PC방에서 이거 많이 좀 뭐 했었던 아는 것 사람이 같은데. 있을까요? 네. 그냥 뭐 이렇게 P2E를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일수록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좀 됐었고, 뭐 처음에 이제 P2E라는 개념이 나왔던 그런 게임들도 굉장히 단순한 이제 캐릭터 게임 또 퍼즐 게임 뭐 이런 걸로 좀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썬데이 토즈 애니팡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포트리스 역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뭐 양도세 대주주의 차익과세를 회피하는 물량이든 아니면 기술적인 조정이든 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좀 올해 평균 주가까지 낮아져 있다라는 점도 저는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한 12,000원 이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면 한 3, 4회 정도 분할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뭐 내년 초에 좀 보실 수 있을 중소형 게임주다. 뭐 이거를 뭐 포트폴리오에 30% 40% 담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한 5에서 10% 정도 뭐 이 정도로 좀 틈새 종목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는 중소형 게임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끼 있는 종목을 놓칠 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적당한 비중으로 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플레이위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이 된 종목이기는 하지만 또 차장님께서 보고 있는 뷰로 오늘 드디어 히든 카드를 꺼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